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닷새 만에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최고위에서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사실 돈봉투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제 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 있었는데 닷새 만에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다, 조작 수사다, 검찰의 장기가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획 수사라든지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의도라든지 이렇게 부인하고만 나갈 수 없는 증거가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나가다는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된 거죠.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이렇게 했다면서요. 윤관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생생한 목소리가 나왔고 오빠 하려면 다 해야지 이런 목소리가 통화하는 녹음이 나왔는데 지금 와서 무슨 조작 수사다, 증거, 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만 나오면 그야말로 더 그 당이 이재명 대표 자체도 수렁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다른 예를 들어서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녹취록에 직접 목소리가 나온 사람들은 얘기 안 할 수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할 수 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침묵을 지키든지 상황을 다 파악해 본 후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정치 탄압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우선 증거가 분명하다. 두 번째는 송영길 대표는 아무래도 전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측의 문제다 이것은 당 전체 문제가 아니고 라고 빨리 손절을 하면서 거기에 관계를 끊어내야 민주당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나마 민주당이라도 건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고육주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회견 중에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드렸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는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좀 약간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당연히 저는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먼저 적용하고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그 일반인들과 똑같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보다 깨끗한 정치를 구현한다는 높은 도덕성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선제적인 어떤 그 조치와 행동을 하는 게 또 정치권의 미덕으로 지금까지 그 자리 잡아 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희생적인 결단을 했을 때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일종의 보상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럼 지금 송영길 대표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그러면은 그 똑같은 관점에서 무죄 추정과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그거에 어떤 진두지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 자가당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말을
굉장히 당원들이나 당내 소속 의원들이 약간 좀 자제하고 눈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표께서 엄중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셨잖아요. 그럼 엄중한 인식에 해당하는 행동은 하고 있는 것인지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이 이렇게 태도를 전환한 데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있을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조성한테는 한번 살짝 얘기해 줘야지. 아, 그 조금 모아주면 얘기하지. 야, 10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긴 그렇잖아. 아니, 자, 이거 뭐 내용을 들어봤는데, 자, 이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 그동안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뭐 연루 자체도 안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녹취록만 봐서도 여기에 이제 송영길 대표의 언급이 여러 차례 돼 있는데 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송 전 대표가 이제 알았느냐 몰랐느냐, 송 전 대표가 어느 정도 관여돼 있느냐, 이거는 뭐 단정할 수는 없죠 아직은. 예. 그러나 첫 번째 이분들이 한 일이 뭡니까? 송 대표 당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정치권에는 통상적으로 뭐 한 가지를 하면 10가지를 했다고 허풍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 당신이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말을 전혀 안 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선행을 하나요? 그럴 일 없을 것 같고, 첫 번째. 우선 두 번째는 또 송영길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당직 인사를 할 때 당직 중에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게 사무총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돈과 조직 인사를 다 총괄하고 있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윤관석 의원을 앉혔습니다. 녹취록에 많이 나오는. 그리고 또 사무부총장에 의원도 아닌 원외 인사인 이정근 사무총장을 앉혔어요. 예. 그것은 일종의 논공 행상 아니겠는가. 송 대표가 전혀 몰랐는데 그분들이 공을 세웠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첫 번째 당직 인사를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 송 대표가 역시 알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방금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예. 이분이 임명할 때 이제 당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었다고 그래요. 그때 좀 되도록해 생각해 보시면 논란이 어느 정도 있었고 송 전 대표가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밀어붙일 때 어느 정도로 밀어붙였습니까? 글쎄요, 뭐 그 사무총장이나 사무부총장은 그 당 대표가 그 친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안 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의외의 인물이 들어와서 저 의외의 인물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지는 너무 사적으로 당의 분위기가 흐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한다면 문제 제기가 들어오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당에서 그렇게 그 중추적인 일을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약간 비주류, 그 당시는 비주류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 인재 영입을 굉장히 본인이 원했지만 그렇게 좋은 여성 인재를 많이 영입하지 못했어요. 예. 근데 그때 영입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정근 그 전 사무부총장이었던 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에서는 이렇게 중책에 이런 그 과거에 그렇게 검증됐다고 보여지지 않는 분을 하는 것이 맞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게 한 건데, 여지없이 그런 우려가, 당시의 우려가 지금 그 이렇게 결과로서 지금 후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당시에 비주류였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 대표라는 직위에 오르면 탕평이라는 게 존재하고 능력에 맞게 사람을 골라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대목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모든 정치권의 그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 대표가 귀국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차일피일 미룰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검찰 조사만을 위한 거라면 일찍 귀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큰 정치적인 논란이 지금 돼버렸고 계속 증폭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으로 계속 모든 시선이 모아지는 걸 좀 들어와서 좀 막아주실 필요는 있겠다.
당을 위해서는 좀 들어오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건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한 대응으로만 좀 약간 인식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여론이 좀 번져 나가면 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지실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조기 입국을 하실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까지 공세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진 빚이 없다면 돈 봉투 전당대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수사 협조를 하라고 촉구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 건이었고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전당대회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고 지금 이 사건하고 뭐 이재명 당대표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자, 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인 연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곤 하지만 세간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본인의 지역구를 나왔고 그 지역구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면서 이게 좀 모종의 뭐 계약이랄까요? 뭐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 뭐 이것도 역시 뭐 단정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전당대회 예. 당시에는 어떤 당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건 아직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죠. 뭐 그러나 당시 정치권에 파다했던 얘기가 이심송심이라고 결국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송영길 대표를 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당시에는 홍영표 의원은 뭐 정말 핵심 친문이고 우원식 의원도 이제 상당한 친문계니까 예. 범친문계니까 당시 친문들과 이재명 대표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다 알려진 일이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결국 송영길 당대표를 되는 걸 밀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송 대표가 당선된 이후의 행보가 수상하죠. 이제 전당대회를 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를 밀었던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선을 미뤄야 한다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주장했는데 송 대표가 일축했고요. 예. 마지막에 경선 마지막 단계에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중대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걸 다 산입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49점 몇 %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걸 다 무효화하면서 분모가 적어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겨우 50% 턱걸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결선 투표가 없어졌죠. 그런 걸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송영길 대표가 밀었고 상황이 밀접한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멀쩡한 지역구를 본인 버리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 가서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한 그런 것도 결국 뭔가 이심전심, 이심송심 이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 문제로 발목을 잡힌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자, 어제 정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선발할 때 했던 방식 그대로 당원 한 달에 당비 1,000원씩 내는 이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걸 수용하면 제가 국민의힘 정당과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를 내가 보고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나우리 당이 이래 그렇게 자꾸 왈가왈부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세요.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정광훈 목사가 사실 이제 처음에 어제 예상만 되기만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결별하고 뭐 창당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언론들도 예측하고 전문가들도 예측을 했었지만 결국은 좀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야당 얘기도 했는데요. 여당 야당 지금 하는 걸 보면서 참 참담합니다. 무슨 엄청난 정책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도 아니고 예.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누가 더 국민들의 혐오감을 더 부추기는가? 이 경쟁하고 있으니 예. 도대체 이분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맞는지 하는 것이 같은고요. 전광훈 목사가 저 정도 얘기하는 거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종교인 아닙니까? 예. 종교인이라면 영적인 일에 국민들의 어떤 그 합을 모으고 지도력을 보여야 되는 그런 분 아닌가요? 근데 무슨 뭐 공천권을 내려놓고 어쩌고 이렇게 모든 당 일에 정당 일에 시콜콜 이렇게 얘기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고요. 정당에 무슨 뭐 정치인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아니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저분이 저런 얘기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나요? 전광훈 목사 본인도 조금 자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저분이 저런 말을 할 정도로 우습게 보이는 그런 일을 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정광훈 목사 논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김재원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당 지도부의 설화는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해야 된다는 당내 목소리 계속해서 분출되는데 이거는 그거는 지금 이제 일단 윤리위원회 지금 위원장만 임명이 됐고 또 윤리위원 또 나머지 8분이 지금 구성이 돼야 됩니다. 언제쯤 하여튼 뭐 최대한 빨리 구성을 해야 되겠죠. 최고 최고위원께서 당에 어떠한 아니 지금 달게 받았다고 끝까지 하죠. 내가 질문하는 거 다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이거 보면은 그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할 때는 정말 정관석화처럼 하다가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계속 좀 늘어지는 듯한 그런 인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과 당원들 입장에서는 잣대가 안 보이는 거죠. 기준이 명확해야 사람들이 자기 행동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을지 피해를 입을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해야 그거에 맞게 행동들을 하는데 이 기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좀 약간 가혹해 보이거나 엄해 보이고 누구에게는 굉장히 뭔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솜방망이 같고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는 대표로서의 권위가 저는 세워질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 일각에서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하지 않으면 이게 기준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모든 당원들이 볼 때 저분은 굉장히 기준이 명확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 정도로 그 기준이 보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